네, 안녕하세요. 사업 확장과 해외 시장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스케일업 방법과 해외 진출 전략까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 알아보는 진격의 K-스타트업 세계로 유팩 컨설팅의 진행자 김유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야 할 스타트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이플마인드입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플마인드의 이승환 대표님, 그리고 이플마인드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분석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최윤정 박사님, 그리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플마인드의 회사 소개 동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이플마인드의 회사의 핵심 기술 그리고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한데 먼저 이승환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를 선도하기 위해 열심히 진격하고 있는 이플마인드 이승환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심전도를 기반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희는 이 기술로 보다 더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기반으로 저희는 심전도를 토대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었고, 이러한 기술로 AI 주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컵프기가 없어도 혈압을 잴 수가 있고, 그리고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보통의 혈압계는 사람의 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커플을 두르고 자동 혈압계를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 손쉽게 심전도 측정만으로 혈압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이 기술을 올해 말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혈압 기술 이외에 아울러서 비침습으로 혈당 측정까지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선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에 대해서는 역시 최윤정 박사님께서 미리 그 기술 분석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플마인드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커프가 없기 때문에 커플리스라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혈압계는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심전도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혈압을 측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글로벌에 있는 우수한 제품하고 비교를 했더니 가격 경쟁력이나 스펙에서 볼 때 굉장히 이제 우수한 부분들로 나와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게 이 혈압계를 이제 시장에서 수용할 때 보면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분석에 있어서 정확도가 제일 이제 중요한 품질로 나왔는데요. 그 심전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로 이플마인드만의 알고리즘으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장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용하는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은 이 정확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플마인드 제품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전도 기반의 혈압 측정의 정확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크게 4단계로 그런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국내에서도 이미 식약처나 가이드라인으로 자동 혈압계나 혈압계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앞서 설명드렸던 커프 방식의 혈압계에서 나온 측정치와 정밀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그 정확도를 실제 인간을 통한 정확도 분석을
매번 연구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를 토대로 향후엔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을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FDA 승인이나 식약처 승인 등, 즉 이를 인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해당되는 정밀 지표들에 대한 정확도가 실제 의료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고도의 임상 실험까지 맞춰야 저희는 상용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료 디바이스의 영역일 경우에 해당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헬스케어 분야에서 웰리스와 그리고 의료 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부분에서는 실제 의료인의 어떤 데이터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인이 개인의 건강 정도를 활용한다면 그런 FDA 인증까지는 없어도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트랩을 통한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용화 이후에도 인증 단계를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1, 2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3, 4단계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 서비스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바이오비트 제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제일 앞서 나간 이제 제품이기도 한데 사실 그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고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반 이상을 다운할 수 있다고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이전에 이제 해주셨는데 자 이플마인드의 가격 경쟁력을 그렇게 반 이상 다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요인에서 기인할까요? 가격 경쟁력,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까요? 어떤 게 다를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심전도를 기반으로 본인 인증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노이즈 제거, 즉 동자분 제거 기술이라든가 센싱에 의한 데이터를 디지털화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원동력이 돼서 이 심전도라는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획득하는 센싱 기술력을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제도적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사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센싱에 대한 정보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하는 부분에 저희는 기술력을 응집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였기 때문에 AI 기술로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도 하드웨어를 핸들링하면 상당히 안 좋은 시각들로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절대 저희가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 시장의 중국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OEM 생산할 생각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벤치마킹 했는데 그 결론은 직접 만들어야겠다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정확도를 확보하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하기로 굳은 결심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건 전 세계적인 핵심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희 경쟁사 제품들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플마인드에서 지금 이제 공개되어 있는 특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더니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이제 융합이 돼서 이플마인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결과가 병원하고도 같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가 공개된 상황에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 특허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실까요? 특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가는 기술과 이게 일맥상통하는가에 대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논문 형태로 어떤 기술력을 검증하고 그 기반으로 특허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기술력이 인정받는다면 다양한 해외 특허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특허가 적지는 않습니다. 국내 출원은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해외 출원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2건 정도 출원 진행 중인데요.
더 다양한 건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본투글로벌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조언 전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네. 우선 지금 메인 코어가 신전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변화된 상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 신전도 측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기술은 투리드 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의 팔 둘레를 통해서 극을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비대면으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는 양팔을 통해서 극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디지털화된 수치로 변환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칩과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심전도와 함께 PPG라고 하는 정맥 파형까지도 저희가 측정을 하는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하더라도 측정의 오류는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도 얘기도 하고 혹은 또 지금 하고 계신 분야는 또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텍 용어들은 다양하지만 지금 저희 센터도 보면 평균 제일 많이 리퀘스트 들어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찾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긴 만큼 새로운 기업도 많이 나옵니다. 상용화되기 전에.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또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좀 지루한 게임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굉장히 도전적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드웨어까지 또 얹혀서 그리고 앞으로 또 마일스톤을 보면 이게 말씀처럼만 다 상용화가 끝나면 정말 어마무시하겠다. 그리고 아직 한국은 좀 아직 시장이 열리긴 어렵겠지만 비대면 시장이 이미 열려 있는 나라들은 특히 저희가 요즘은 많은 경우에 실버케어 쪽 역시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시장이고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오류도 적은 시장이라서 그런 쪽에 열려 있는 선진국 시장들은 어쩌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런 기존의 메디컬 인더스트리에서 인정할 만한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신전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종이나 어떤 체형이나 남성 성비, 뭐 체지방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편차성이 있는지 뭐 없는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해외로 나가면 저희 영어로 리칼리브레이션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 어떤 국민들 혹은 어떤 인종에 맞게끔 그게 짧으면 1년, 길면 2, 3년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구성돼 있어서 단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브랜드 이슈도 있고 기존 빅 플레이어들하고 또 같이 경쟁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두 개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있거든. 지금 다양한 섹터별로 단 저희가 이렇게 성공하신 기업들을 보니까 다 할 수 있는데 하나씩 포커싱을 하시더라고요. 멀티플로 갔을 때 리소스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핸들해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전은 참 좋으신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순서대로 갈 거냐. 특히 혈당 같은 이슈는 아주 빅 이슈입니다. 이건 뭐 전 세계 인류들이 다 관심 갖고 있고 비침습에 대한 솔루션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심전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보니까 심전도뿐만 아니에요. 다른 혈류 이런 것도 같이 좀 컴바인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임팩트는 어마어마할 텐데 임팩트가 큰 만큼 검증도 혹될 거라고 저는 호되게 받을 거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을 아마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국내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쪽에 좀 아마 몸값이 비쌀 겁니다. 예. 그런 전문가들하고 좀 잘 협약을 맞춰서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 나가면 상품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대신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하나라도 된 게 있으면 먼저 하나씩
출시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 시장 같은 데를 보면 또 고혈압 환자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사실 혈압계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혈압계에 대한 이제 시장을 보면은 또 이제 두 개로 세분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의료진이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 혈압계에 대한 이제 시장이 있고, 가정용에 대해서 또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또 직접 사서 직접 이제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금 대표님께서 타겟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의 이제 시장이 두 개 이제 수요로 이제 나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내 혈압이 정확하게 잘 재지고 있느냐와 더불어서 가족용은 비용이 저렴해야 또 이렇게 많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혈압계를 타겟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장에 좀 더 그 접근을 해야 될지, 아마 프리미엄급의 이제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뭐 학회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과 함께 협업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플마인드에는 심전도 기반의 혈압 외에 뭐 산소 포화도나 체온, 다양한 기능 제가 세보니까 6가지 기능을 다 이제 동시에 체킹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마도 지금 헬스케어 기기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다기능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품들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이 조금 긴 만큼 우리가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관련된 이제 경쟁 또 제품에서 다기능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그 다기능 중에서도 포커스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는 혈압을 제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제 제품 중에서 6가지 기능이 있지만 혈압 측정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대신 다른 게 좀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기능에서도 어떤 거를 가지고 가야 될 품질일지 이런 것들도 좀 내부적으로 잘 고민하면서 제품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두 분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요. 센터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심전도에서 나오는 센싱된 정보들로 과연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얼마큼 유용하게 그 가치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희는 첫 번째 타겟이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도 이게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11리드라고 하는 전극, 손, 발, 가슴, 온 전극을 이루는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그 기술이 만들어졌고, 심장에서 나오는 정기적 파형이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최초로 밝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전도를 통해서 뭐 부정맥이나 뭐 이런 기술들은 좀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심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정밀 지표들은 당연히 데이터를 드림과 동시에 정말 필요한 요소 기술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저희는 그 첫 번째가 혈압이었고요. 그 두 번째가 혈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혈압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직 현존하는 기술 중에는 보정된 값을 넣지 않고 다이렉트로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리스 방식의 기술은 전 세계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의미적 행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는 비침습 혈당 기술로 가게 될 거고요. 근데 이를 이루를 수 있는 핵심 코어 엔진 기술의 근간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기술이 아마 저희의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술의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 두 분 특히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근데 그를 이루기 위해서 증명하는 단계에 있을 때 저희는 가장 최초가 센싱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정확한 생체 정보를 센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센싱된 정보를 잘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라면 예방의학,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측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화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는 특히
인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건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심전도 데이터 지표들이 이미 표준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매트랩이나 이런 정보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AI 기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데이터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더 강조해서 저희가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센싱 정보를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하고 있지만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 나와 있는 일상적인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학습시킴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저희의 방향적 기술적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플마인드의 기술에 대해서는 우수성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개인 맞춤형까지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다. 너무 좋은 내부적인 환경인 것 같고요.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비대면 의료나 이런 부분을 확장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들의 제한이 제도적으로 좀 이제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시장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두 개를 동시에 좀 고려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해외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뭐 전략적인 부분들은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헬스케어 업체에 좀 오래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벌 사업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태국, 중국 같은 나라에서 실제 EMR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자 의무 기록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업무를 제가 직접 진행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이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사업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제가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기반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화에 대한 전략은 우선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와 신체적 조건이 그래도 좀 비슷한 그리고 법 제도나 이런 울타리에서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저희의 기술 서비스를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1차적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가는데 그때는 시장 진출보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FDI 인증이나 이런 기술력 인증을 통해서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첫 번째 글로벌 사업화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도 국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법 제도 하에 저희가 펼치고 싶은 서비스를 마음껏 선보일 수 없다는 좀 아픔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산간 지역이나 뭐 섬에 떨어져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함께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서 의료인들과의 서비스를 같이 뭐 파트너십 또는 제휴를 통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저희는 이제 CDSS라고 하는 이건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인데요. 의료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과든 외과든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는 파트에서도 어떤 센싱된 정보를 기반으로 그 병명이나 처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데이터화하면서 서비스로 융합 기술을 잘 만들어내면 분명히 국내에서도 이런 의료법 제도의 변화와 함께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뭐 저희가 그렇다고 글로벌 사업만 막 전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좀 하시고자 하는 건 국내보다는 해외가 먼저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개인화도 되고 또 이런 기술적 센싱도 다 하고 거기에 또 지금 기존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도 넣어서 굉장히 헤비해 보이거든요. 이런 게 타겟으로 하고는 베트남이나 이런 시장에서 과연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이 어퍼러블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은 돼요. 차라리 조금 더 도전적이시라면 미국 시장을 파러 가시는 것도 기술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아까 이스라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런 서포터들이
네, 이스라엘은 뭐 서포트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런 기업들도 결국은 국방기술에서 나와서 검증이 끝난 거였기 때문에 미국들도 가지고 와서 도와주기가 쉬운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랑 좀 결이 다르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엑셀러레이터인데 투자가이면서 FDA 인증까지를 연결하는 바이오 헬스 쪽 도와주는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안 그러면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변질이 될까 봐. 그 시장에 또 맞춰서 하다 보면 원래 좀 사장님이 꿈꾸셨던 그런 쪽에서 어쩌면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개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화하고 해서 또 다른 센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걸 소비자가 다 개인화 정보를 넣기 시작하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불편한 서비스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글로벌 고객들한테 심플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아주 심플하게 전달해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목적이면 데이터를 내 비즈니스 모델로 두고 나머지는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해줘야 데이터를 기꺼이 바칠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그게 자산이라면 네. 아니면 차라리 아까 하드웨어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린 하드웨어고 데이터는 당신이 드세요. 드신다는 표현이 그렇죠. 당신이 사업에 활용하시고 나는 하드웨어 글로벌 고객을 만나면 이걸 어디다 좀 방점을 두고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좀 약간의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보시고 아마도 이런 이제 아시아 시장과 또 선진국 시장은 조금은 서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차별해서 가져야 상대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서 어우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지? 라는 생각을 또 거기 또 나름대로 자기 또 플레이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처럼 벗겨지면 또 안 되니까. 데이터가 대세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데이터 갖고 돈 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는. 특히 한국은 아마 이렇게 해도 수가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AI 헬스케어 기업들이 지금 그게 지금 병원이 쓰고 싶어도 이 수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은 마진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물론 이제 정부도 많이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강추합니다. 아예 해외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다. 네. 저희도 과거에 이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기들의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나 이거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먼저 가서 그쪽 FDA랑 진행을 해보면서 실제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해서 국내에 백하면서 더 성공하신 기업들도 많이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비대면 의료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좀 헤비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 시장에서 이 비대면 의료의 중요성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용 비대면 의료 디바이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 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밴드에서 저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워치 밴드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패치라고 있습니다. 패치는 이제 가슴에 부착하는 용도거든요. 근데 저희 밴드의 장점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형태가 분리가 되면 패치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에 먼저 좀 선보임으로써 심플리티도 강조하면서 기존에 좀 없었던 좀 아이디어 제품으로 선보이면서 이플마인드라는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좀 서프라이즈로 선보이는 것이 저희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좀 사업적인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떴던 게 뭐냐면 이 카메라 스티칭하는 기술들이에요. 파노라마. 지금은 뭐 당연히 기본이지만 그때 그걸 가지고 미국 회사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다 어플라이해서 자기 집 파노라마로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선풍적인 인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M&A를 했습니다. 그 기술 중에 아류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사진 갖고 장난치다 보니까 눈 안구 사진을 잘 찍으면
혈관 구조 가지고 당뇨병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걸 의료 쪽에 가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월마트하고 한번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마트 미국에 한 3,000개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키오스크를 놓고 월마트 멤버십이 있으면 눈사진을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당뇨병 관련된 의사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내 포텐셜 커스터머 페이션트를 찾아낼 수 있고, 고객은 초기 증상을 미리 알아서 내가 병원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고, 통해서 월마트는 고객들한테 베네핏을 주고. 되게 근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쉽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지금 쇼핑하러 가서 카트를 밀고 들어가면서 키오스크에서 그거 이제 시간이 한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기 이메일 등록하고 자기들 이제 월마트 고객 넘버 카드 긋고 이거 찍는 시간을 안 써요. 야, 공짜인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야, 이게 진짜 데이터를 모아서 장사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다. 예, 그래서 그때 반성이 뭐냐면 이 UI나 이 시스템을 바꿨어야 된다. 예, 그냥 한 2, 3초 안에 끝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무의식 중에 돈 낼 때 이렇게 POS 시스템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살짝 우리 이민국 들어갈 때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렇게 개발했으면 아마 엄청 히트를 쳤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B2C나 데이터로 가면 그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아주 편리하게 해주지 않으면 심플하고 생각보다 참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참조해서 지금 프로타입 단계고 계속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게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냐, 사이즈, 이게 조금만 벌게도 사람들은 한 번은 써요. 그 다음부터 안 쓰고. 근데 데이터가 메인이면 계속 매일 써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저쪽 방 구석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검증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실 거예요. 대신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임팩트 주는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를 들면 심장 정지를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당신의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몇 프로?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실은. 근데 뭔가에 임팩트 있는 검증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서 그게 하나의 브랜드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가 가주면 참 좋겠다. 실제로 지금 유럽 애들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요. 뭐 24시간 전에 알 수 있다.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럼 또 보험회사가 사줘요. 보험회사가 제일 알고 싶은 데이터예요. 어떤 분이 심정지가 언제쯤 올까?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그 정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비슷한 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을 예측을 해내거든요. 예. 재미 요소도 있고 또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나머지 것들은 뒤로 이렇게 같이 붙여가는 것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지만 뭐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문가라서 해외는 생각보다 의료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플마인드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플마인드는 목표 자체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와 부합되게 진격해야 하고요. 그 진격의 결과는 K 헬스케어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센싱 데이터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연관되어서 유기적으로 센싱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유저가 자기도 모르게 쉽게 이런 데이터들이 관리되어져 있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를 잘 분석해서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센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센싱된 정보로 인간의 어떤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이 저희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려면 분명히 정확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 확보와 인증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저희 기술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된다면 저희 이플마인드가 꿈꾸는 세상, 그리고 좀 더 인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플마인드를 위한 유페 컨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